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 창업교육 시장 이런 거 알아봤고, 사이즈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커톤이나 캠프에서 많이 쓰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어떤 거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의 5단계는 뭐냐?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그리고 다시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이렇게 서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5단계의 각 단계별로 한데 우리가 이제 공감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관찰, 관찰에서 이제 제가 이승건 토스 대표의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영상을 우리가 같이 봤죠. 고스트 프로토콜, 예, 관찰. 그리고 또 몰입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여성 디자이너, 갑자기 그 생각이, 노인으로 분장해가지고 6개월인가 뭐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녔다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그분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5 why,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박물관에 우리가 그 대리석이 부식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Y를 던져가지고 결국은 직원들한테 좀 늦게 퇴근해. 오버타임 수당 줄 테니까 좀 늦게 퇴근해 하는 바람에 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그런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문제 정의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문제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그 새로 나온 컨셉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였죠? 그 마스크, 예, 페르소나, 예, 페르소나. 자, 고객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어떤 거다?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나의 사업의 타겟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고객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여정 지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라는 컨셉이 있어요. 고객 여정 지도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고객 여정 지도라고 그랬죠. 자, 그 고객 여정 지도를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영상이 어떻게 달아났는지 그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PPT에는 그 영상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그 PPT 여러분들 PPT 다 다운 받으셨나요? 예. PPT 제가 정성 들여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오거나이즈한 PPT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찾아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공감하고 문제 정의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3단계,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프로토타입, 그리고 테스트. 이 나머지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디에이션이죠. 아이디에이션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공감이란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요즘 다 AI를 이용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만들고. 그리고 또 문제를 정의할 때도 우리가 AI를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이에요. 인공지능은 정말 뭐 정말 내가 시키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뭐 100개 제시해줘 이렇게 해도 아무런 불평 불만하지 않고 100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죠. 질문을 잘하면 더 잘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AI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우리 아이디에이션 이거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도출. 자, 어, 자, 이게 더 낫죠? 더 크게 잘 보이시죠? 그죠? 예. 자,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도출의 이제 여기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프레임 띵킹이라는 것도 있고,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있고, 리버스 띵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있고, 예, 맞네요. 벤치마킹. 예, 표시본. 예, 이 그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찰하고, 예, 아이디어 발상법 주로 있어요. 예, 아이디어 발상법. 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비법,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 예? 좋은 아이디어를, 자,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예,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어,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또 해봤어요. 근데 제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에이션 수업을 해보니까요, 이제 이게 사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디자인 띵킹 수업이나 ESG 문제 해결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렇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게 상당히 근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이게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팀을 짜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데 주로 한 절반 정도는 방관자,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끔 참여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처럼 이렇게 뭐 말 떠들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뭐 이런 수업 뭐 되게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뭐 하는데 보니까 한 진짜 절반 정도는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제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판하거나 논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하기 위한 분위기, 아이디어를 잘 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 도출 방법.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는 이거는 크게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방법.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디어 도출 방법 어떤 게 오늘 뭐 찾아라는 게 너무 많네. 청년마을도 찾아보라 그랬지. 자, 일단은 이 4가지 이제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아이디를 내는 거죠. 혼자서. 그죠? 자기가 시시때때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캔바에 있는 마인드맵 말고요. 캔바에 있는 마인드맵 템플릿 말고,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선생님 쓰세요. 우리 저기, 문정희 선생님, 유니스 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오나스 네? 노션. 노션 같은 거 좋아요, 노션. 응? 노션 프로그램 강추합니다, 강추. 응? 노션 쓰면은 마인드맵 안 써도 돼. 그래서 아니면은 마인드맵을 뭘 하나 쓰시든지, 우리 AI 선생님들 마인드맵 쓰는 거를 적극 저희가 추천하고, 요 파워포인트에 엑스마인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엑스마인드. 엑스마인드 앱을 한번 여러분들, 노션이 됐든 엑스마인드가 됐든 한번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뭐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인데 주로 혼자 하는 아이디에이션이죠. 혼자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다 아시죠?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괜찮아, 이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브레인 라이팅이 괜찮아, 브레인 라이팅. 그러면은, 쓰라 하면은, 이 소극적인 친구, 말하는데 소극적인 친구들도, 다 말하는데 소극적인 친구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걸 웃으면 어떡하나 비웃으면 어떡하나 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가 별로면 어떡하나. 근데 써보라 그러면은 오히려 쓰는 거는 쓰더라고요. 그리고 스캠퍼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아이디에이션 기법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캠퍼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스캠퍼는 뭐냐? 이렇게 어떤 조금 더 패턴이 있어. 스캠퍼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은 뭐 막연하게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건데, 스캠퍼는 패턴이 있어. 대체, 결합, 적용, 그다음에 모디파이, 변경, 확대, 축소, 그리고 새로운 용도, 제거, 거꾸로, 리버스 이런 7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으로 이렇게 7가지의 이제 어떤 패턴 이걸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7가지 패턴을 어떤 식으로. 여기 있네요. 7가지 패턴이죠. 스캠퍼의 7가지 패턴. 대체는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링크에 있는 성분 중에 어떤 뭐, 이렇게 비타민, 아니면 진생, 아니면은 뭐죠? 또 막 확 이렇게, 그거 뭐지? 왜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드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거 들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대체. 그 다음에 컴바인, 합치는 거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치는 거. 어댑터, 어답트는 응용하는 거.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 고무 스펀지. 이런 거. 그럼 잘 닦이겠죠. 엄청 잘 닦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축소 확대. 기존의 것을 줄이거나 키우거나
뭐 변형하거나 이런 거, MMM.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이거 제일 유명한 게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포스트잇. 제일 유명한 거. 예? 포스트잇.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한번 없애보는 거죠. 이거. 선풍기에서 바람개비를 없애. 요즘 뭐 이런 선풍기 많잖아요. 그 다음 역발상. 역발상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생각. 이게 바로 스탬퍼 기법의 7가지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탬퍼 기법이라는 거,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 정의문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디자인 챌린지.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 디자인 챌린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라는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스탬퍼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내줘. 이러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7가지 패턴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쫙 내줍니다. 스탬퍼 기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뭐 각각 3개씩, 그럼 21개가 나오는 거죠. 어? 야, 뭐 5개씩, 10개씩 가능하죠. 예. 인공지능은 절대 컴플레인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해달라 그러면은 다 몇 개라도 해줘요. 그래서 아이디어 확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영상에 보니까 아이디어를 하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이디어 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이디어 질은 뭐에 비례한다? 양에 비례한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 10개, 20개, 30개 막 해달라. 내가 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분석하기가 다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에 있어서는 AI가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 자, 스캔프 기법에서 한번 볼게요. 예, 이츠 디자인, 저기 유튜브 채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광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스탬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한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탬퍼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브레인 라이팅인데 그 디자인 브레인 라이팅인데 브레인 라이팅 중에서도 이 브레인 릴레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릴레이하는 그런 거를 이게 이제 브레인 라이팅 중에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문제 정의문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어떨 때는 디자인 챌린지라 그러고 어떨 때는 문제 정의문이라 그러고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상단에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아이디어 2개씩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팀원이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세션 1에서는 팀원 1이 먼저 적고 팀원 2, 팀원 3, 팀원 4 보완한 아이디어를 적는 거지 이렇게 팀원 1이 적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완한 아이디어를 적는 세션 2에서는 팀원 2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제 그 보완한 아이디어를 3, 4, 1이 적는 거예요. 세션 3에서는 팀원 3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면은 총 16개, 2개씩 내면은 보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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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4명이 한 조일 경우에 32개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중에 멀티보팅 투표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 릴레이. 자,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 릴레이 한 예시. 자, 이 문제 정의문 또는 디자인 챌린지가 뭐죠? 어떻게 하면 무선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무선 이어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케이스에 진동이 그랬더니 팀원 2는 이게 보완적인 거죠. 그림 표시를 더 구체한다. 진동이 이어폰에서 울리게 한다. 팀원 3는 번개 모양으로 나타내서 한다. 또 이렇게 보완적인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팀원 2가 먼저 쓴 거예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한다. 뚜껑이 열리고 소리도 나게 한다. 잔량에 따라 뚜껑이 열리는 각도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재밌죠? 또 이 팀원 3는 세 번째 세션이게 색깔 다르게, 이거 뭐지? 포스트잇 색깔 다르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브레인 라이팅 예시, 딜레이 하는 거 예시. 이게 뭐라고요? 디자인 챌린지 또는 문제 정의문. 그래서 팀원 1, 2, 3, 4가 1이 먼저 쓰면은 2가 이제 세션 1, 세션 2, 세션 3, 세션 4.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게 뭐냐? 어쨌든 한다라는 거지. 써야 되니까. 예. 어쨌든 써서 붙이자 하니까 어쨌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괜찮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포스트잇 색깔 다르게 준비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예, 네 가지 원칙, 대화를 통한 발상인데 비판 금지, 질보다 양, 아이디어 재활용 가능. 단점은 뭐야? 브레인스토밍 단점은 이 장점이지.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떠드는 사람이 말을 다 하고 이게 단점이더라고. 다른 말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말 안 해. 근데 브레인라이팅은 뭐냐? 635 원칙. 6명이 무조건 3개 아이디어 5분간 쓴 다음에 이렇게 롤링 페이퍼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데 사실 그뭐 쓴다고 해서 좀 조용해지는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섞어버리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브레인 라이팅과 브레인 스토밍. 자, 마인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제가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마인드맵은 이제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좋죠.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으로, 노트로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그래서 구조적으로 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양내 도구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 어디 예시를 가져왔어요.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디자인 챌린지 활용한 거.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 학생이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 챌린지를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이거는 그냥 여러 명이 하기, 근데 이걸 이제, 뭐, 노션이라든지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션이 제일 좋죠.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 그렇죠? 노션. 노션이 제일 좋습니다. 예. 자, 마인드맵에 대한, 그 엑스마인드에 대한 여러 영상을 제가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 영상이 학생이 뭐 발표했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조금 약간 지루하긴 한데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이 길어서 같이 보지는 못하고요. 제가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 예. 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리고 이번에는 스캠퍼 제일 먼저 설명했죠. 스캠퍼. 이제 다섯 번째로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이제 문제 기술문. 이번엔 또 문제 기술문이라 그랬네요. 문제 정의문, 디자인 챌린지, 또 문제 기술문. 근데 이제 문제 정의문이죠. 문제 정의문. 그래서 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제 탁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미친 생각을 하나를 이제 그 다음에 왼쪽에 붙이는 거죠. 제일 미친 생각. 제일 골 때리는 생각. 그리고 제일 미친 생각의 긍정적인 면을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친 생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시 문제기술문을 읽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이제 왼쪽에다 붙이는 거지. 이게 이제 그 하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잇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AI로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AI로 할 때는. 근데 이제 AI로 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일 미친 아이디어, 또 미친 아이디어지만 거기에 긍정적이면 그 다음에 스마트한 아이디어. 자, 그러면은 이거 AI는 정말 잘해줘요. 이런 거 뭐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해도 잘 제시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세 가지 정리해달라 그래도 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찾아달라고 하면 AI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다 AI로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AI라고, 어떤 부분은 사람, 아이들 보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섞어서. 어? 자, 이게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 하나의 사례죠. 그래서, 자, 디자인 챌린지, 뭐, 문제 기술문은 뭐냐, 디자인 챌린지, 문제 정의는 뭐냐, 편의점 알바생이 늦은 시간에 그 어떤 취객, 술취한 손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근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더니, 저기, 그,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저기 뭐지, 이제 전기 충격기와 같은 거를 구비해둔다. 이게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거기 긍정적이면은 이제 긍정적인 면 세 가지는 전기 충격기가 있으면은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크레이지 아이디어에서 스마트한 아이디어는 뭐냐? 투명한 판을 이렇게 카운터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패를 구매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가스건 이게 스마트한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스건 구별하는 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크레이지 아이디어 방식이다. 그래서 자 크레이지 아이디어 방식은 그런 거다. 자,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탄생한 혁신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다이슨, 어? 봉투 없는 무봉투 청소기 아까 영상에 나왔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하고 크레이지 아이디어하고 좀 비슷비슷한데요. 크레이지 아이디어는 발상의 전환보다 훨씬 더 이제 극단적인 게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봉투 없는 청소기는 왜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이건 무슨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 회사죠. 그래서 스페이스 X가 로켓 쏘는데 왜 그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했더니 로켓 한번 쓰면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돈 억수로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일회용이야. 그럼 재사용하면 안 돼? 어? 그래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성공. 우주선이 갔다가 다시 출발한 장소에 그대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 다음에, 야, 그죠? 다시 그 우주선을 5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쓰는 거예요. 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를 일론 머스크가 도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인공위성을 띄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바람에 지금 스페이스 X에서 요번에 전화기 나오는 거 아시죠? 전화기. 무선 전화기, 핸드폰. 스페이스 X 핸드폰 나와요. 엄청 싸요. 엄청 싸. 사막이고 어디고 안 터진 데가 없어.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가 원래는 그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제일 비싼 회사였습니다.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제일 비싼 회사였는데 예, 헥사곤인가? 뭐 그랬죠. 두 번째로 비싼 게 틱톡이었는데 지금은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제일 비싼 회사가 바뀌었어요. 어딜까요?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요번에 5천억 달러 평가받았어요. 5천억 달러. 상장 안 된 회사인데 5천억 달러. 여러분들 맨날 쓰잖아.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가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요번에 5천억 달러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일 비싸다. 예.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에 가서 살 때 그 주말이면은 그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무슨 할리우드 비디오인가? 그 비디오 가게에 있었어요. 블록버스터 비디오. 그 체인이거든요. 블록버스터 비디오. 그래서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서 비디오 빌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다 없어졌어.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왜 그래 됐죠? 넷플릭스가 OTT로 스트리밍으로 했죠. 근데 사실 스트리밍으로 하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우편으로. 사람들이 비디오에서 막바로 OTT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DVD를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좀 귀찮더라고. 다시 또 거기 같이 준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또 보내야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게랑 조금 낫긴 낫는데 사실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는 그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구경하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비디오 가게에서 또 여자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편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그게 없었지만 OTT 이거는 뭐 집에서 그래서 영화관이 다 망했던 이게 비디오 가게 망한 게 아니라 영화관도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밀리의 서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주는, 예. 그래서 눈으로 하지 않고 귀로 듣는 책. 예. 이거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 예, 이거 들으면은 잠이 억수로 자라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레이지 아이디어 또는 발상의 전환, 이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법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AI를 쓰지 않는 아니면 AI를 보조적으로 AI를 쓰더라도 마지막 과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과정은. 그래서 이제 브레인 라이팅은 필수다. 브레인 라이팅은 필수다. 브레인 라이팅 써야 되는 거지. 뭐 브레인 라이팅 아까 그 릴레이 쓰는 거 보셨죠? 1, 2, 3, 4, 2, 3, 4,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젠보드를 활용하라. 젠보드 그게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브레인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방법. 예를 들어서 스캠퍼라든지 크레이지 아이디어라든지 뭐 또는 다른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이제 몇 시까지 어떤 디자인 챌린지문에 대해서 아이디어 몇 시까지 하면은 그 중에 이제 10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몇십 개 중에 10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한 50개 중에 아니면 100개 중에 10개. 10개, 8개 해도 돼. 8개. 내 생각에 8개 해도 돼.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걸 선정하느냐? 이제 의사결정 기준 1이 있고 의사결정 기준 2가 있잖아요. 의사결정 기준 1. 그 디자인 챌린지 문에 디자인 챌린지에 따라서 문제 정의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 1이 있고 의사결정 기준 2가 있어요. 뭐 편한 거, 뭐 아니면은 뭐 가격이 싼 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여기 요 분면에 있는 1, 2, 3, 4 분면 중에 둘 다 의사결정 기준 1에도 높음, 의사결정 기준 2에도 높음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여기 2개 또는 3개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결정은 10개의 아이디. 팀원들이 낸 10개의 아이디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젠보드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젠보드는 이제 구글의 젠보드는 종료되고 뭐 어쩌고 이거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정 아이디어를 1, 2, 3 또는 1, 2 해서 이 디자인 챌린지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고 아이디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자, 아이디어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의사결정 기준에, 그렇죠. 의사결정 기준에 2개의 기준 중에 둘 다 높은 쪽에 있는 거를 선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선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는 아이디어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프로토타입.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공감과 문제 정의,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에이션 기법들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시제품. 자, 프로토타입은 빠른 시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적인 로 보여주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를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영상도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영상 그리고 프로토타입 영상에서 의미하는 한 단어는 프로토타입은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은 빨리 후다닥 대충 만들어라. 그게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자꾸 개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이데오의 쇼핑카트 만들기 영상 8분짜리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데오의 연구원들이 그 홀푸드라는 미국의 슈퍼마켓, 예, 백인들이 많이 가는 유기농 슈퍼마켓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쇼핑카트를 이제 3일 만에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명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래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쇼핑카트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선정된 3개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쇼핑카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뭐 물건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 그리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선정된 3가지 아이디어는 뭐냐? 규격화된 바구니. 예, 그래서 쇼핑 카트에 조만한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죠. 캔 음료는 캔 음료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지금 의자도 있어요.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커피, 미국 사람들 커피 엄청 좋아하니까 저거 벤티 사이즈 같아요. 벤티 사이즈. 예, 벤티 사이즈 어떻게 먹는 몰라. 근데 하여튼 벤티 사이즈도 넣을 수 있는 저런 이제 공간. 그리고 이제 스캐닝 장비까지 붙었죠. 스캐닝 장비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쇼핑몰 중간중간에 있어요. 제 스캐닝 장비가. 아이고, 미국 몰은 얼마나 크든지요. 처음에 미국 가서 하니까, 저녁 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한가 생각했더니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은 거라. 차만 타고 다닐 줄 아는데. 왜 그러냐? 뭐 건물이 다 큰 거야. 한국에 조그만한데 이렇게 살다가 미국 가니까 건물이 다 큰 거지. 그래, 돌아다닌다 지치는 거지. 또 어딘지 몰라가지고 말이지.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스캐닝 장비 저런 거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처음엔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라는 회사에서 쇼핑카트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위한 질문들, 어, 이 아이디어가 과연 고객한테 가치가 있는 건가? 또 다른 아이디어보다 이 아이디어가 왜 더 좋은가? 그리고 이 고객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의 종류, 자, 레고 플레잉, 폼보드, 롤 플레잉, 3D 프린팅, 비디오, 페이퍼. 자, 캔바, 프로토타입 캔바. 예. 그래서 3D 프린팅 같은 게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제일 좋은 그 도구인데요. 뭐 이거는 비싸고 또 3D 프린팅을 하려면은 그 또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어쨌든 3D 프린팅 제일 많이 쓰는 게 레고 플레잉이나 페이퍼죠. 폼보드 이런 거.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 다 이렇게 이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이라는 뜻인데 약간씩 용도가 달라요. 약간씩 용도가 다른데 일단은 이제 저기 뭐지 와이어프레임은 주로 이게 웹사이트 플랫폼 만들 때 우리가 협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 보면은 와이어프레임 좀 보내봐 뭐 이렇게 막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구조. 그래서 웹사이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짜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리 다 뭐 만듭니까? 웹사이트 만들잖아요. 플랫폼 개발할 때 웹사이트 만들잖아요. 그 웹사이트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와이어프레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목업이란 게 있죠. 여러분들 캔바 쓰시니까 목업은 잘 아시죠? 캔바에 목업 있잖아요. 목업.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스트럭처, 목업은 비주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있죠. 프로토타입은 활용도 유저빌리티라는 거죠. 유저빌리티. 그래서 정확도라든지 상세함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어느 게 제일 높냐? 프로토타입이 디테일이 제일 높은 거죠. 예. 와이어프레임은 제일 낮은 거지. 뭐 당연하지. 그냥 스트럭처만 짜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디테일이 제일 약하고 디테일이 제일 높은 거는 프로토타입이다. 이 세 가지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잘 설명해 막 섞어서 쓰거든요. 프로토타입이라고도 그러고 목업이라도 그러고 뭐, 디자이너들은 또 와이어프레임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타입에 대한 예시예요, 예시.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어설퍼 보이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만드니까 너무너무 어설퍼 보여서 이것도 모델 총도 이상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충전기예요, 결국은. 전기차 충전기, 이 멋진 전기차 충전기의 프로토타입이 이거예요. 예. 이 전기차 충전기, 이 멋진 전기차 충전기의 프로토타입이 이거였다. 어.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토스가, 토스가 아니고, 이 바나나 퍼블릭한가, 뭐, 일단 회사 이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이승근 대표가 토스를 만들 때 썼던 프로토타입이 이제 그 영상에 뒤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길어서 뒤에는 끊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 가보면은 이제 뒷부분이 나와요.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고스트 프로토콜이었잖아요. 3개월 동안 커피숍에서 사람 행동을 관찰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토스의 프로토타입 가치 제한이라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모바일 송금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만들겠는데 가치 제한은 뭐냐? 은행에 가기 힘든 직장인들, 사람들, 은행에 가기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모바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이거죠. 모바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자, 이것이 토스가 개발하려는 가치 제한이었어요. 그죠? 개인 간의 송금이 가능한. 뭐 요즘 우리는 다 이거 쓰죠. 그죠? 카카오페이, 또 뭡니까? 또 뭐 있습니까? 네이버페이? 또 뭐 있어요? 토스도 있고, 또 많죠, 요즘은. 예. 그거를 토스라는 회사가 은행을 만든 거 아시죠? 은행에서도 지금 제일 수익률이 좋아요. 토스가. 기술, 토스 상장하면 토스 주식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토스. 예. 그래서 요 화면을 먼저 만들었고, 이제 영상에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이 페이지를 개발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다운로드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자.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보고서.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디자인 챌린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아이디어가 있고요. 선정된 사유, 그리고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 별거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보고서도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쓰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FY 마스크라는 건데, 이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꼬맹이들이 마스크 안 잊어버리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스크를 개발하자 해서 아까 이제 그 디자인 챌린지과 아이디어 선정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일단 스케치를 했네. 스케치를 되게 잘 했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조정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이런 거. 프로토타입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이게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또 이걸 하면은 뭐 고객이 좋아하나?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어떤 특정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나?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나? 제품을 만든다면 판매가 될 수 있을까? 다 예스 나왔어. 이거 예스 나왔어. 근데 이제 그 다음 프로토타입 보면은 디자인 챌린지는 어떻게 하면 헬스 트레이너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음식 배달 서비스야. 음식 배달 서비스. 식당, 이건 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이제 가치 제한은 뭐냐? 코로나 때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식단 배달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앱을 개발하는 거죠. 앱을 개발하는 거. 온라인 PT와 식단을 한 번에. 온라인 PT. 온라인 PT와 식단을 한 번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깨알처럼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 여기 또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아이디어 체크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다 했는데 하나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No.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랑 협력해야지, 협력. 다 해서 나올 수가 없어. 협력해야 돼, 협력.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프로토타입 설명하는 영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충 만들어라. 대충. 그게 이 말이에요. 칩 앤 패스트. 칩 앤 패스트. 그리고 테스트 받고 피드백을 받아. 그리고 또 개선해.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어. 일단은 막 저지르는 거야. 저질러 보고. 캔디 선생님, 그렇죠? 예, 일단 저지르는 거야. 예, 예. 리더는 그래야 돼. 일단 저질러. 그리고 개선하는 거야,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개선. 아무 실패할까 싶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일단 저지르는 사람이. 자, 디자인 띵킹 프로토타입을 아이디어로 구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법 중 여러분 그 영상 중에 피벗이라는 단어 나오죠? 피벗. 네, 피벗. 피벗이 뭔지 아세요? 피벗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우리가. 창업 캠프에서, 또 창업 교육에서 피벗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피벗이 뭘까요? 우리 조은수 선생님, 제일 발표도 잘하시고, 제일 똑똑하신 우리 조은수 선생님. 피벗이 뭐죠? 어? 피벗이 어떤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떤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일까요? 여기 누가 채팅창에 쓰신 것 같네요. 핸드볼. 처음부터 시작. 갈아엎는 거. 이성희 선생님. 요거는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갈아엎는 게 아니고, 갈아엎는 게 아니고, 피벗은 축. 맞아요. 방향전환. 예, 찾아보셨구나. 방향전환. 예, 그래서, 피벗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 있어, 축이. 이게 농구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농구에서 피벗이란 거는 몸을 획 돌리는 거야. 그런데, 방향전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 중심은 한쪽 다리를 아주 고정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향을 전환. 그게 피벗이에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피벗이라는 거는 기존의 가치인 고정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 엎는 건 아니죠. 갈아 엎는 거는 기존의 가치조차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피벗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는 킵하면서 방향만 전환하는 게 바로 피벗이. 그래서 새로 나온 단어가 나와서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양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MVP라는, 이 MVP, 피벗만큼 또 우리가 많이 씁니다. MVP. 우리가 창업 교육에서 많이 쓰는데, MVP, 야구에서는 Most Valuable Player를 MVP라 그럽니다. 오타니, 예? 오타니 쇼헤이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지금 MVP는 오타니 쇼헤이가 아니고, 여기 창업에서는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예. 대개 이과 기술자들은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똥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고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MVP는 뭐냐면 요 그림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를 하지 말, 이 차를 만들려고 이렇게 막 고생을 하지 말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드부터 만들어서 자전거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나씩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만들기 쉬운 거, 핵심 개념만, 이건 탈 거잖아, 탈 거. 이동수단이란 뜻이잖아요. 그것만 처음부터 자동차 같은 이런 이동수단을 만들려, 이런 복잡한 이동수단을 만들지 말고, 쉬운 것부터 만들어서 해라. 이게 MVP예요. MVP. 그래서 MVP를 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MVP. 예,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린 스타트업. 린이 영어로 이게 얇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 뭐냐면 같은 개념이에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에서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이게 린 스타트업이에요.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 설명하면서 나왔잖아요. 지금 아이디어, 그다음 프로토타입 빨리 만들어서 검증하고 다시 또 아이디어 이렇게 이게 프로토타입 하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피벗 할 거냐, 유지를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 요즘 이제 제일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창업 사업 계획서를 써낸다. 우리가 창업 사업 계획서를 써낼 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을 만들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단계별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평가를 받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제일 좋아요. 무슨 발표 같은 거 할 때. 억지로 막 어떤 질문자의 그 대답에 억지로 막 자기가 갖다 붙이는 것보다, 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이 린 캔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린 캔버스는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비즈니스 캔버스는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비즈니스 캔버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 사업의 고객은 누구,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 뭐 이런 거를요, 아주 그 표 하나로 딱 한 방에 보여주는 그게 비즈니스 캔버스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 캔버스는 이제 이미 이렇게 사업이 딱 정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고, 린 캔버스는 항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게 린 캔버스예요. 린 캔버스 우리가 확 딱 시작을 린 스타트업이라 그러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린 스타트업 그랬죠. 확 린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설명이 바로 린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 캔버스, 린 캔버스라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해서 AI한테 린 캔버스로 분석해줘. 이렇게 시키면은요, 일목요연하게 쫙 분석을 해줘요. 어,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AI한테 시키려면은, 이거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린 캔버스로 정리를 해줘. 이러면요, 걔가 쫙 정리를 해줘요.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줘요. 그거면은 이렇게 자기가 자료를 엄청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 또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 디자인 띵킹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접목해서 디자인 띵킹과 ESG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강의 주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어. 어느 어떤 대구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한 학년이 13반이나 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디자인 띵킹과 ESG 문제 해결 이거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거 한번 해보자.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니까 애들이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 ESG 교육반한테 올렸는데 올린 거는 우리가 강의 이런 교육을 하면은 강의를 한번 해보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올린 이유는 강의를 한번 하면은 그 강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정말 좋은 기회다 했는데 너무 멀어서 한 번만 신청했더라고, 한 번만. 우리 서미영 선생님 한 번만 신청. 저는 그래가지고 막 해서 어쨌든 강사들은 다 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가라는 거를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I 활용해서 디자인 띵킹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4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AI 디자인 띵킹이 뭐고 AI가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가라는 거를 첫째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띵킹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팀을 짜는 게 팀. 어? 그리고 뭐 구호도 만들고 그라운드 룰 이런 것도 만드는 거야. 그라운드 룰. 구호는 뭔지 알죠? 아샤샤, 아카라쳐 뭐 이런 게 구호고 그라운드 룰은 뭘까요? 그라운드 룰. 그라운드 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라운드 룰이 뭔가? 그라운드 룰은 우리 팀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동의한 어떤 룰이에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룰도 하나 정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 룰이 어떤 거냐? 우리 팀원이 발표로 나가면은 괴성을 지른다. 이런 게 그라운드 룰이야. 재밌게 만들수록 더 좋아. 그라운드 룰. 그래서 이런 팀 이름, 구호, 그라운드 룰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액티비티로 하는 거죠. 그럼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뭘 씁니까, 우리? 팀 이름 지라면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그냥 팀 이름, 인공지능한테 물으면은 이제 한 20가지 중에 고르는 거죠. 그리고 구호도 마찬가지고. 그라운드 룰은 이제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가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간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념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공간과 문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상은 관찰과 몰입에 대해서 봤지만은 공간과 문제를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AI를 활용해서 설문을 만드는 겁니다. 설문. 설문 만들 때 설문 항목을 개발해 달라 할 때 AI를 쓰면 제일 좋고요. 그거를 위한 AI가 따로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분석도 AI가 잘해줍니다. 그래서 구글 폼 있잖아요. 구글 폼. 구글 폼을 활용하면은, 설문을 구글 폼으로 하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다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생성형 AI한테 주면은 분석도 잘해줘요. 그 정말 이 설문 항목 개발과 분석에 있어서는 AI가 너무너무 괜찮다. 일을 엄청 줄여준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준다. AI가 뭐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글 써주고 이런 것보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오늘 저처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팀별로 문제를 이제 찾는 거지. 문제를 정의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팀별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하는데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크레이지 아이디어, 스캔퍼 이런 걸로. 근데 이거 너무 AI만 이용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브레인 라이팅 같은 거,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런 거 한번 그렇게 뭐죠? 포스트잇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와서 써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AI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AI 도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쓰는 AI 도구 뭐 어떤 게 있나요? 캔바. 캔바가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캔바로 물론 이제 캔바가 뭐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개발할 때 플랫폼에 프로토타입 만들 때는 적합치 않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이게 캔바로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디자인 띵킹 캠프를 이런 식으로 네 차시를 구성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난 내 같으면은 디자인 띵킹을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좋겠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수업은 이제 ESG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취업 안 하고 다 대학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특성화고는 대학을 가도 되고 취업을 해도 되지만 마이스터고는 무조건 취업을 해야 돼요. 법이 법. 법에서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싼 강의 하고 싶으면 마이스터고 가면 돼요. 마이스터고. 네. 마이스터고는 애들이 똘똘해서 선생님도 똘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그래서 타협점으로 일병행 학습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대학은 가고 실제로는 이제 직장 취직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어쨌든 마이스터 고등학교 애들은 삼성, SK, 뭐 현대 이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다 해요. 마이스터고 애들은 취업이 잘 돼. 한 90% 정도 취업이 돼. 그래서 이제 이 마이스터고 애들은 1학년 지금쯤 되면은요, 자기가 갈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마음에 정해져 있어. 나 어디 가고 싶다라는 게 대충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요즘 뭐 SK 반도체, SK 하이닉스 가면 연봉 얼마 받아요? 1억 받아, 1억. 어? 보너스가 또 몇 억이야. 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가 처음에 이제 ESG 문제 할 때, 두 번째 수업에서 ESG 문제 할 때는 이제 ESG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설명을 하고 ESG 기업들이 ESG 도전 과제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사회적 책임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일단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국경사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기업, 자기가 삼성이냐, 현대냐, 아니면은 뭐 두산 인더스트리냐 이런 희망하는 기업에 따라서 이제 ESG 활동이 있고 ESG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ESG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활동은 그 자기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ESG 과제는 어떤 거며 또 주요 ESG 활동은 어떤 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는 거지.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뭐 내가 어떤 식으로 뭐 성실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떤 공부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ESG D 사이에 삼성전자 ESG 과제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이스터고에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 थिಂ킹을 가르쳤으니까 문제 정의나 문제 해결 발상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ESG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한다 하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활동으로서는 이제 프로토타입 디자인 또는 프로토타입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설명 자료 뭐 이런 거, 예, 테스트 문항 개발. 예,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 아이디어 이거 분석인데 요거를 잡면 세 번째 활동은 이제 피드백에 대한 분석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캔바를 활용해서 PPT 제작. 여러분들 캔바에 보면은 인공지능 기능으로 PPT 제작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 캔바에 제가 이제 그거 이용해서 많이 쓰는데 캔바에서 그 PPT를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게 어디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캔바 디자인에서 계속 추천해줘. 너 이런 식으로 PPT 구성을 할 거야? 그다음 이렇게.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1시간 안에 그 내용을 PPT로 뚝딱 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 뭐죠? PPT 제작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써도 되긴 되죠. 그런 거 써도 되긴 되는데 캔바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표 자료 제작까지 그래서 이걸 좀 사실 좀 준비를 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글 폼으로 설문 작성하기, 구글 폼으로 설문 작성하기. 그래서 구글 폼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구글 시트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 구글 시트 링크만 넣어주면은 분석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너무 좋죠,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설문에 전문화된 AI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구글 시트에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설문 결과가. 설문 항목은 인공지능이랑 같이 만드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이라든지 만족도 분석이라든지 연령대별 차이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카테고리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카테고리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카테고리로, 이런 카테고리를 알아야만 이제 프롬프트를 써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예, 카테고리. 자유응답을 분석해 봐라. 선호도, 우선순위가 뭐냐? 개선 제한, 뭐 이런 식으로 AI가 너무나 이거 뭐 맨날 며칠 걸릴 거를 한 방에 AI가 다 해결해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도출도 역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스캔퍼 기법으로 이런 프롬프트 있어요. 현재 이 서비스로 어떤 거를 대체 가능 아이디어를 5개를 제시해 주세요. 뭐 결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쭉 있다.
자, 이렇게 AI를 할 때, AI를 활용할 때, 이제,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AI한테 지시를 하면은 AI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결과물을 해주죠. 예. 아, 자, 캔바의 디자인 랩. 요즘도 디자인 랩이라 그러나요? 캔바가 또 요번에 엄청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와 캔바의 디자인 랩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는 어, 어떤 그 양조 시설이 있는 한국의 전통주 레스토랑인데요. 양조 시설이 아닌 그 쉽게 얘기해서 코리안 브루펍이죠. 코리안 브루펍에 대한 어떤 그 지시를 줬어요. 그리고 예, 지시를 이렇게 줬어요. 이 지시는 이런 프롬프트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예, 그 챗GPT가 만들었어요. 예, 챗GPT한테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제시해달라. 응? 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가지고 미드저니 이런 데 가서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예, 이미지들. 예, 코리안 브루법 이건 일본식 같고요. 예, 그래서 또 이 이미지 중에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또 추가로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캔바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디자인하는 거 아이디어. 그래서 어떤 형상화를 할 수 있죠. 캔바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를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또 캔바에 목업이란 것도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요 뒷부분은 이제 예,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선생님들 뭐 이제 5번의 우리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재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본인이 디자인 띵킹을 알고 또 수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수업이랑 또 나랑 같이 디자인 띵킹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의,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오늘 수업에서 그 브레인 라이팅 그거 활용하는 거를 수업에 좀 쓰면 아이디어 문제 정리할 때 좀 되게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비슷하게는 했는데 수업 때 포스트잇 음, 나눠주고 좀 더 그 브레인 라이팅 규칙대로 하면은 좀 풍성하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게 제일 오늘은 좀 도움이 브레인 됐던 것 같아요. 라이팅. 네. 이때까지 브레인 라이팅 안 했나요?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좀 그냥 하나씩만 아이디어 내자. 그중에서 뭐 골라보자 한 이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좀 더 풍성하고 아이디어가 재밌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예, 그거를 아이디어 릴레이라 그러는데 네. 아이디어 릴레이. 그렇게 음, 하면은 이제 소외되는 애 없이 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의 수업, 처음에 ESG, 그리고 또 ESG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디자인 띵킹,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 ESG 문제 해결 수업, 이렇게까지 마침 또 괜찮은 그 실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케이스까지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서울